적절한 식립 시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경관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사실 잘만 심으면 심는 게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습니다. 쓸데없는 다른 치아를 건들지 않아도 될 텐데. 임플란트는 바로 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심는 게 좋은가요?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환자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는 언제 심는 게 좋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왜 중요한가요? 임플란트는 언제 심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그리고 성공률, 그리고 환자분들의 불편감이 달라집니다. 잇몸뼈 상태나 염증, 그리고 환자분들의 전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식립 시기가 달라지고, 이런 시기에 따라서 치료 성공률이나 환자분들 불편감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잘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환자분들한테 통일되는 적절한 시기는 없고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 적절한 식립 시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적절한 시기에 임플란트 심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식립 시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뽑자마자 심는 경우, 2달 아니면 1달 정도 기다렸다 심는 경우, 뽑으면서 뼈이식을 해놓고 한 3,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종종 뽑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1년, 6개월 이렇게 뒤에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설명드리면 발치하자마자 바로 심는 경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실 임플란트 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경우이기도 한데요. 발치하면서 바로 심으면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치료 기간이 좀 줄어들고요. 아무래도 발치하고 나서 기다렸다 심으면 그 기다리는 기간만큼의 치료 기간이 늘어나는데, 바로 심게 되면 치료 기간이 좀 줄어듭니다. 사실 잘만 심으면 발치하자마자 심는 게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를 뽑고 나면은 치아에 혈액을 공급하던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혈관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 혈관들에서 여러 혈액들, 영양분들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뼈가 임플란트랑 잘 붙게 도와주고, 적절한 위치에 발치하자마자 잘만 심으면 임플란트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당연히 뽑자마자 심으면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평평한 면에 임플란트 심는 것보다 치아를 뽑고 나서 경사진병이나 이런 곳에 임플란트 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올라가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 잘만 심으면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한테 식립을 하게 되면 단점도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앞니가 흔들리고 통증이 있으셔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내원해 주신 분이신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치아 아래 앞니 2개가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둘 중에 치아 하나는 엄청 많이 썩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치아는 이미 너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썩기도 많이 썩었고 뼈도 많이 녹았기 때문에 이제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니던 치과가 있었는데, 그 치과에서 그냥 쓰는 데까지 쓰자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치아 하나만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방치하다 보니까 옆에 치아까지 염증이 옮아서 2개 다 뽑게 되신 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치과에 왔을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셨고요. 2개 뽑고 임플란트를 하나만 심었는데, 아래 앞니는 제일 작거든요. 모든 치아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개수대로 임플란트 심으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이제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좀 줄여서 심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2개를 발치했지만 하나만 식립해서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데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개수를 하나만 심는다고 하면은 약간 조금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아 중에서 힘을 가장 적게 받는 부위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래 앞니를 뭘 씹어 먹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금니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래 앞니는 힘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심어도 2개의 치아 머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발치하고 나서 1~2달 정도 뒤에 심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장점이 크게 없기 때문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뽑자마자 심었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뼈가 없으면 차라리 뼈이식을 해놓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심는 게 더 환자분들이 편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1~2달 정도 기다렸다가 심는 거는 많은 장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언제 그렇게 많이 하냐면은 뽑고 나서 당장 임플란트를 심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 때 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래 뼈는 충분한데 위에 잇몸 살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1~2달 정도 기다리면 뼈는 안 차지만 살은 어느 정도 차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종종 아주 드물게 1~2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잘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인데, 발치하고 나서 뼈이식을 한 다음에
뭐 3개월에서 4개월 아니면 뭐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쓰면은 뼈가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발치하자마자 바로 심을 때는 사실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발치하는 것도 환자분들이 힘들고 임플란트 심는 것도 힘들고 힘든 걸 두 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은 있지만 그날 이제 치료하시는 시간 자체가 좀 길고 힘드실 수 있는데 뽑고 나서 뼈 이식을 해놓고 4개월 기다렸다가 심는 경우에는 뽑고 나서 뼈 이식을 해놓는 것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날 뽑고 나서 뼈 이식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고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미 뼈가 다 회복된 평평한 곳에 임플란트는 씹다 보니까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덜 불편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사실 발치하자마자 바로 씹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발치하면서 뼈 이식을 해놓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씹는 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가 많이 썩어서 사랑니도 뽑고 썩은 치아도 뽑으신 분인데 밑에 보시면은 저기 하얀 선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신경관인데 신경관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1~2mm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나서 뼈 이식을 해놓고 충분한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입니다. 여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찍은 엑스레이 보면은 약간 긴 임플란트를 심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심는 거는 한 8.5mm 정도 심는데 이게 아마 11.5mm 아니면 10mm인 것 같은데 평소보다 1mm에서 3mm 정도 긴 걸 심었거든요. 이렇게 심은 이유는 저희가 뼈를 이식해 놨잖아요. 이식해 놓은 뼈가 당연히 어느 정도 뼈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있던 자기 뼈를 포함해서 임플란트를 고정시켜 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뼈 이식을 했더라도 꼭 웬만하면은 자기 뼈까지 그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게 좀 긴 걸 심거나 아니면 위치를 잘 봐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있고요. 이렇게 심으려면은 사실 정밀한 깊이나 각도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 더 가이드 임플란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종종 발치하고 나서 까먹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년 이상 계셨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있다 오시면은 당연히 뼈는 다 회복돼 있어요. 뼈는 회복돼 있어서 임플란트 자체를 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 엑스레이랑 사진에서 보시면 주변 치아들이 움직여요. 앞에 있는 치아가 뒤로 밀리고 뒤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치아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발치한 부위의 뼈는 괜찮은데 주변 치아들이 움직여서 임플란트가 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도 보시면 뒤에 있는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치아도 또 앞으로 쓰러져 있고 그래서 보시면 원래 치아가 들어갈 공간들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교정은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정은 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치료를 어쩔 수 없이 진행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임플란트가 뭐 잘 들어갔고 치료가 잘 되긴 했는데 치아 크기가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좀 작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치아도 어느 정도 각도를 수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깎아서 씌운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너무 오래 있다가 오시면은 주변 치아까지 같이 치료를 하게 되시거나 너무 치아 크기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적절한 위치에 심기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있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러 오시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종 뒤에 있는 치아가 너무 많이 쓰러지면은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치아까지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셨다면 너무 늦지 않게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적절한 시기는 다 다릅니다. 당장에 이제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면 발치하자마자 바로 심는 것이 가장 좋고요. 뽑자마자 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 뽑는 것도 힘든데 임플란트까지 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뼈 이식을 해놓고 기다렸다 심는 걸 추천드리고 가장 추천하지 않는 거는 너무 오래 방치하셨다고 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치료할 때마다 저도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은 쓸데없는 다른 치아를 건들지 않아도 될 텐데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발치를 하게 되셨다면은 바로 치과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